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등학교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영상으로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앞서서는 지금 고등학교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수업 목표, 그다음에 진행 방식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기 전에 이렇게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수업의 특징인 이런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업 태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두는 게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먼저 고등학교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지금 제가 영상뿐 아니라 이건 사실 모든 수업에서 뭐 예비 고1, 그러니까 고1, 고1, 2, 3, N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업을 들어가든 제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우리가 이제 흔히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병법에는 이제 백전불태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가 이제 상대를 말하죠.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백번 전투, 전쟁에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상대에 대해서 알자.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그리고 자신의 성향, 그 다음에 자신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첫 시간 들어가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라진 국어의 위상, 사실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19학년도 수능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이후로 좀 줄곧 변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올해 기출, 그러니까 올해 수능 문제랑 작년 수능 문제랑 보면 지금 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어요. 물론 올해 시험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국어에 혹은 좀 읽는 능력과 관련했을 때는 충분히 나올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도 많이 줄었거든요. 전에는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가 곧 3월에 볼 모의고사의 길이보다도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해 그 수능을 치렀던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그게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요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좀 많이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좀 노란색으로 한 거는 좀 구분하려고 해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지금 국어의 경우 이제 수학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올해부터 수능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이제 수학도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 국어의 경우는 이제 앞에 적은 점수는 화법과 작문, 뒤에 적은 점수는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같이 다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같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수학의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좀 표시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1컷의 표준 점수입니다. 지금 수학의 표준 점수가 지금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가로 속에 있는 점수는 최고점이에요. 국어에서의 표준 점수 최고점, 수학에서의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지금 국어에서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1등급 안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19학년도 수능이 가장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점수랑 얘가 아마 132점, 1컷이 132점이고 그 다음에 만점이 150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이만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작년은 물론 작년에 이제 원점수로 밑에 있는 것이 원점수인데 원점수로는 88점, 89점이 89점이 1컷이었어요. 그 정도 4, 5점 차이, 4, 5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표준 점수에도 좀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작년의 경향이랑 올해 경향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뭘 요구하냐면 글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느냐, 글을 너가 제대로 잘 읽었느냐, 이거를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사고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제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문해력. 글을 이해하는 능력 혹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결국에 글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이 이번 시험에, 이번 수능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올해 수능 점수를 통해서 좀 살펴봤고 지금 충분히 최상위권에서는 국어가 아마 당락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독해력, 문해력,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읽어낼 수 있느냐, 문장에서의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낸 그 내용들과 견주어서 맞고 틀리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것이 국어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점수로서 한번 그 얘기를 풀어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하나는 학습 내용하고 시험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학교 때는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왔을 때 국어에서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는 개념, 문학과 관련된 개념을 잘 안 배우죠. 이야기,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배우는데 중학교 와서는 뭐 소설, 그 다음에 화자, 서술자 이런 문학과 관련된 좀 어려운 용어들, 개념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잘 견뎌내야 이제 중학교 때 국어가 좀 다져진다 볼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시기, 공부하는 시기인 거고 반면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심화 적용하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다. 그래서 시험 방식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배운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에 충실하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뭐 작품이라든지 지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하죠. 반면에 고등학교 때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그 개념에 대한 심화와 적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 지금 처음 보는 지문에 혹은 처음 보는 작품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개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1학년 때 이제 많이 배우는 시 중에 그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통해서 배운 다양한 개념들을 그와 유사한 작품 혹은 그와 완전히 다른 성향이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것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고. 문학의 경우는 그래도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심화가 된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법의 경우는 정말 많이 어려워요. 중학교 때 배웠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 그거와 관련해서만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선택지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결국 고등학교 때의 국어는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더욱 두드러지느냐? 바로 모의고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거죠. 수능, 학력평가, 학평, 우리가 이제 흔히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 지금 내신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배우지 않은 제재를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제재, 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경우는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긴 하죠.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때문이냐면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의고사도 잘하더라. 그리고 모의고사를 잘하는 친구들도 내신을 잘합니다. 국어는 이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수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주된 게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면 당연히 적용도 활용도 안 되겠죠. 공부의 방향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내신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익히는 것, 외우는 것이 중심이라면 모의고사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써먹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면 모의고사도 잘할 수 있고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나오면 충분히 내신도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이 국어가 여러분들의 그 성적 향상에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적도 그렇고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잘 해두면 여러분들에게 효자가 될 수 있는 과목이 국어다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풀어나는 걸로 하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성적이 잘 안 나올까? 그것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 중학교 때 문제 내는 거랑 고등학교 때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기 싫어. 그거 같은 방향으로서 배운 제재와 배우지 않은 제재를 통해서 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보니 문제나 선택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수능 그 점수 보면서 얘기했던 거.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제대로 읽지 못해. 선택지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내가 배운 거야. 배운 건데도 문제를 틀리더라.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이 공부한 대로, 내가 외운 것대로만 생각해. 물론 얘와 첫 번째 거와도 관련이 되죠. 문장을 읽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 내가 공부한 대로만 보려는 거예요. 선택지에 전체 문장을 봐야 되는데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요거 단어 나왔네. 아 맞아. 내가 공부할 때는 요 단어가 들어가면 맞는 내용이었지. 이렇게 접근을 하니
공부한 지문인데도, 학교에서도 보이고 학원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려.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제재는 문해력, 제대로 못 읽어. 그리고 처음 접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막 그런 거죠. 울렁증이 생겨. 사실은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똑같은 글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향 정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읽는 건 똑같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 문학일 때는 이렇게 읽고 비문학일 때는 이렇게 읽으면 글의 종류마다 다 읽는 방식이 다른데 그게 원리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읽기도 전에 얘가 어떤 지문인지, 얘는 문학인 읽기도 전에 얘는 문학인지,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이라면 얘가 경제제재인지 혹은 과학제재인지 아니면 또 법제재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읽기 전에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무슨 원리야? 글을 읽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읽다 보니까 이건 독서야. 읽다 보니까 문학이야. 아, 맞아. 문학일 때는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지. 독서, 비문학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지. 그런 방향만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제대로 읽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국어 문제가 사실은 좀 뻔합니다. 수학만 뻔한 것이 아니라 국어도 뻔한데 그런 유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사실 요거는 이제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글을 주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가 부족하다 바꿔 얘기하면 연습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신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못 풀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라?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서는 한 편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지금부터 유비, 준비를 해두면 사실은 입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물론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한 시기만을 말하는 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시기는 고3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1, 2학년 때 성적이 그러니까 1, 2학년 때 성적으로 내신의 성적이 거의 끝나죠. 왜냐하면 고3 때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 두세 과목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내신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ABC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말하는 입시는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 2학년 때 준비를 잘하면 3학년 때 날개를 달 것이다. 그래서 언제? 바로 지금 국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수학이나 영어에 많이 집중하죠. 누가 국어를 학원을 보내면서 내신 성적,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 때문에 국어 학원을 보내지 않죠. 대부분 뭐 독서 아니면은 뭐 약간 책 읽기랑 혹은 글쓰기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보내는 부모님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무리 자기가 책을 많이 읽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 친구들을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책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장 형식보다는 아이들이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형태의 문장들로 글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머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묻거든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쌓은 것과 실제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과는 그렇게 많은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 그럼 바꿔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안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실망만 클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기 위한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한 읽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독서를 해왔던 것과는 조금 경향이 다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부 고등학교 때 요구하는 국어가 어떻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기본 소양은 무엇인지를 여기 1부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